강한 연상 콤플렉스가 있고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누나에 대한 그런 환상이 많은 사람이에요.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 있네요. 초반에 연상이라서 정섭이 세승에게 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썸 탄다고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섭이 요즘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연애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성 만나기가 힘드니까 자기의 누나와 비슷한,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과 비슷한 사람을 원래부터 찾아 나서는 거는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 요즘에는 더 증가했다. 그러니까 정섭이 지금 무의식 안에서 굉장히 호감과 이성 간의 관계를 구별 못하고 있는, 친함과 이성 간의 관계를 완전히 구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의식에 누나에 대한 사랑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남매 간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진짜 어쨌든 남매 간에 서로 위해주는 마음도 사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성 간의 호감과 완전히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연애 감정과 굉장히 착각하고, 이게 누나도 그래요. 지금 윤하도 약간 비슷합니다. 윤하도 약간 연애 감정과 자신의 남매에 대한 사랑이 약간 좀 희미한 관계에 있다. 정섭 자신도 연애 상대가 부족했던 그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해외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혹은 한국에서도 골방에서 공부나 음악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적어지게 되고, 만나던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인맥 자체가 협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익숙함과 연애를 착각하는 단계에 올라서면은 이제 자기가 가장 익숙한 호감의 감정, 그러니까 남매의 감정을 그냥 연애 이성 관계에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지금 이거 연상 콤플렉스에서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특히나 정섭은 리더십이 굉장히 없어요. 리더십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경쟁심은 있는데 리더십이 없고, 그러니까 세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썸 이야기하는 정섭이 사실은 남자로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광대 역할은 더 이상 X. 지금 광대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성대모사나 재미있는 말들, 이게 어렸을 적에는 동네 친구들한테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자기가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연애 시장, 결혼 시장의 가치가 결정되는 요즘 세상에서 정섭같이 계속해서 재미있는 말로만 생각보다 여자들을 꼬시기가 어렵다. 여자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세승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는 세승이 정섭이 자기를 리드해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건데, 정섭은 단순히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정섭이 생각보다 회피형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도피,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되게 어려워하는 순간 정섭이 마지막에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세승 입장에서는 당연히 끊임없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승이 계속해서 정섭에게 뭔가 물어보는 것도 정섭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책임감 있는 말, 그러니까 확신을 주는 말과는 다르게 책임감 있는 말들을 되게 안 하기 때문에 세승의 본능, 무의식의 본능이 바로 정섭을 노리는 거죠. 정섭, 너 지금 나 책임질 수 있어? 이거를 세승이 물어보는 건데, 정섭은 썸이라는 건 결국에는 연애도 아니고 뭐 뭣도 아닌 어중간한 그러한 관계이긴 한데,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지내놓고서 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감 없는 표정으로밖에, 자신감 없는 표현으로밖에 이거를 포장할 수밖에 없다. 자신감이 없는 거고, 왜 자신감이 없냐면 여태까지 연상 누나 콤플렉스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누나들이 리드해 주길 바래요. 되게 누나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섭은 여태까지 다 연상만 만나왔다고 하니까 가끔 가다가 만나다 보니까 연상이 아니고, 연상만 만난 거는 지금 정섭의 무의식의 결핍감, 무의식에 자기가 약간 리더십이 부족한 거를 외부에서부터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세승은 사실은 누군가를 이끌어줄 지금 처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직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세승이 워낙 장난스러운 성격이라서 어리광을 부리는 성격입니다. 세승이 생각보다 어리광 부리는 성격이라 뭔가 리더해주는 타입이 아니니까, 정섭도 맨 처음에 세승이 연상이라고 약간 생각하고 느낌에 접근을 했는데 막상 동갑인 거를 파악하고 나서 팍 식어버리는, 정섭 입장에서도 팍 식어버리고 세승 입장에서도 팍 식어버리는데, 정섭이 생각보다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다.
어지간하면 요즘 특히나 경제가 굉장히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을수록 여자들은 자기를 이끌어주는 남자를 원하지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남자는 사실은 연상에 대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도 2000년대 2007년도까지 굉장히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일 때 그때 드라마에서 연상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는 드라마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많이 없어졌죠.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리드할 수 있고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위와 사회적 지위와 돈이 많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리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세승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죠. 정섭과는 다르게 세승이 지금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고 사실 정섭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대학원에 속해 있고 자기가 끊임없이 뭔가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섭도 생각보다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하고 지금 약함과 약함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불완전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정섭이 또 특이한 거는 연상에 대한 콤플렉스, 그러니까 누나 콤플렉스가 너무 크니까 사실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는 또 없어요. 키가 뭐 작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콤플렉스가 심하다고 하면 키에 대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남자들은 꽤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정섭은 희한하게 다른 컴플렉스들은 없거나 거의 숨겨져 있고 굉장히 자기보다 연상인 여자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나 높은데 이렇게 높다는 거는 자신의 의식이 뭔가 자기의 연하에 대한 호감을 억지로 없애고 있다. 왜 연하에 대한 호감이 안 생기는지 이거는 정섭이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히 막내로 남는 이러한 좀 환상에 빠진 남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고 자라나면은 그 귀여움에서 벗어나기 힘드니까 계속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는 좋은 말만 듣고 싶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타인의 의견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나 콤플렉스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누나들은 당연히 동생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고 또 동생도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연하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런 것에 계속해서 반복하려는 습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섭이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내면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멘탈 약한 거를 자신이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멘탈 약한 걸 인정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멘탈 약한 걸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부에서 누나가 자기를 끌어주길 바라는 마찬가지로 정섭의 전 여자친구들이 정섭을 떠나갈 때 지쳐서 떠나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연상 연하 커플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연상 누나 입장에서 체력이 한계가 오는 시점이 오면은 뭐 갑자기 승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회사 일이 바빠진다던가 그러면은 둘이 굉장히 싸우게 돼가지고 헤어지게 되는데 여자들의 체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일어서지 않으면 남자가 자기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 행동으로 끌어주지 않으면 연하남이라고 해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잘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동갑으로 세승이랑 만났지만 정섭이 지금은 조금 이제 자기가 오빠의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정섭이 언제까지 동생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조금 기억할 때가 됐습니다. 정섭 내면을 돌아봐야 될 때다.